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중부지방에 폭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수도권 지역의 호우 피해가 확대되면서 행정안전부가 재난 위기 경보를 격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중대본도 비상근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 30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호우 대처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과 호우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호우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새벽 시간에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진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 도로 침수 등 피해 발생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군부대 등 지원을 통해 사회 인프라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행정,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로 조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민관기관이나 단체는 상황에 맞게 출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엇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면서 관계기관은 총력을 다해 호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호우 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어제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2차 장마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 이어 경기 남부에도 시간당 100mm 안팎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자, 먼저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영 기자, 자정을 넘어서는 서울보다 경기 남부 쪽에 비가 집중이 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 남부와 충청 북부를 오르내리며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실시간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경기 화성 지역입니다. 지금도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빗물 때문에 화면이 뿌옇게 보이고 전조등을 켠 차들이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가로등 아래로 세찬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수 경보가 내려진 경기 광주, 경안교입니다. 비는 좀 잦아들었지만 많은 비로 이렇게 물살이 빨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그쳤더라도 하천 주변으로는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네, 기록적 폭우가 밤사이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구름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비구름 모습입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남부에 폭이 좁은 이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라색은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쏟는 비구름을 의미합니다. 남북으로 폭이 좁은 이 수증기 통로를 따라서 강하게 발달한 건데요. 이 강한 비구름대가 밤 10시 무렵까지도 계속 이 부근에 머무르면서 서울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이후에는 이 띠 모양의 비구름이 경기 남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은 경기 오산과 화성에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보다도 다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비구름이 유입되면 잠시 비가 주춤했던 서울이나 경기 북부 지역도 다시 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문제는 이런 비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 길고 가는 이 비구름이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청 북부를 오르내리면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비도 적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동작구가 417mm로 가장 많고요. 서초구와 금천 등 그 밖에 한강 이남 지역도 3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또 경기 광주 지역도 자정 무렵부터 비가 집중되면서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겼는데요.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그리고 충청 북부에 내일까지 최대 35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됐고요. 그 밖에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 북서 내륙도 100에서 250mm가량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침수와 산사태 피해입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서울 관악과 중구, 경기 광명과 이천, 인천 서구 등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송파와 서초, 강원 환성 등 29개 시군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누적되는 비에 침수나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어제 아침부터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서울 주요 하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도로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영규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한강공원이 물이 가득 찰 만큼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수교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8m를 넘겼는데요. 심각 단계인 6.5m보다 높은 수위입니다. 경기 광주시 경안교와 서울 한강 대곡교, 경기 포천시 영평교 지점은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약 3시간 전인 새벽 1시 10분부터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비롯해 철원, 횡성, 평창 등 강원 일부 지역에 대해 호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외에도 충남 등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해 서울 시내 주요 도로 통제 상황입니다. 먼저 반포대로 잠수교 양방향이 어젯밤 10시 반쯤부터 도로 침수로 통제 상황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 당방향, 올림픽대로 여의 상하로 나들목 등이 현재 통제 상황입니다. 또 새벽 3시부터는 서울 양평 육관문, 현천 육관문, 당산 육관문, 노들길 육관문의 차량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한강 유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한강 충주댐이 어제 오후 6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충주댐 수문 개방은 2년 만입니다. 또 북한산 소양강댐도 방류 승인을 받아 오늘 낮 12시부터 수문을 열 수 있습니다. 도심지와 접하고 있는 좁은 하천들도 언제든 범람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황영규입니다. 어제부터 거센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시청자들도 여러 제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요 제보 영상 사회부 조정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 기자, 지금 이 시각에도 제보 영상이 쏟아지고 있나요? 네, 이번 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몰아친 게 특징인데 어제 퇴근 시간에 거센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또 일부 역도 물에 잠기면서 제보 영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인데요. 어제 이미 이제 물이 많이 찬 모습이고 지금 오늘 새벽에는 이제 물이 좀 빠져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네, 보이는군요. 굉장히 많이 떠내려왔고 얼마나 이게 물이 많이 들어차고 또 물살이 거셌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영상입니다. 네. 네, 복구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을 보면 네, 역시 이수역 인근 같은 영상이고요. 역시 복구 작업에 나서는 영상입니다. 거리 곳곳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아갖고 치우는데 좀 시간이 네. 많이 걸릴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 보시면 오늘 새벽 역시 0시쯤에 촬영된 영상인데 서울 양산교 인근이에요. 근데 예. 아직까지 물이 많은데요.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물기둥이 솟구치고 있고 물살이 너무 거세서 차량들이 좀 앞으로 나가기 힘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면 이제 어제 밤에 촬영된 영상인데 지하 주차장 입구라고 해요. 이제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면서 뭐 소방대원들이 나서 구조를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물이 벌써 지금 허리까지 왔네요. 찼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간신히 사람이 구조되고 있는 모습 제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기 군포의 한숲 사거리 인근인데 역시 이제 도로 침수가 되면서 차량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진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살도 너무 세서 차량들이 지금 뒤로 밀리기도 하고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버스 한 대는 지금 뒤로 밀려서 이렇게 약간 살짝 차선을 넘어선 것 같군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좀 비가 많이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 어제 밤에 촬영된 우면산 남단의 양재대로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물이 가득 차서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지금 차량에서 걸어 나왔는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거의 허벅지, 허리까지 올라와서 가득 찬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어제 인천시 계양구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물이 굉장히 많이 찼죠. 어제 밤에 촬영된 영상인데 차량 지붕 위까지 거의 물이 가득 올라와서 차량들이 거의 꼼짝없이 갇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분기점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고속도로인데도 차량이 많아서 고속도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요. 이게 차량들 진입 사실상 어렵고 일부 차량들 아예 차 놓고 운전 포기하고 간 듯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정인 기자,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제보 영상 접수 방법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요. 이 메시지를 보내듯이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뒤에 우상단에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해서 촬영을 하지는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조정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집중호우는 퇴근길 전후로 이어지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 퇴근 시간 지하철 일부 구간이 중단이 됐고 운행이 중단이 됐고 발이 묶여 집에 가지 못했다는 시민들도 잇따랐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중교통을 탑승하지 못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줄지어 서 있고 도로에는 빗물이 넘쳐 차량이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어젯밤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의 모습입니다. 퇴근길 서울 곳곳에 쏟아진 장대비로 귀가를 포기하는 시민들도 속출했습니다. 낮부터 비가 많이 내려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잠겨버려서 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버스가 잠긴 친구들도 봤고 지금 스터디 카페에도 집에 못 가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서울 지하철 운행 중단도 이어졌습니다. 폭우 피해가 커지며 퇴근길 9호선 동작역은 아예 폐쇄됐고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에선 역산해로 비가 들이치면서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역사 주변이 침수된 2호선 신대방역도 한때 정상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 내부에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주요 도로 곳곳이 침수되며 버스와 택시 등의 운행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10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끝날 줄 알았는데 버스밖에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다 막혔으니까 이제 좀 너무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역시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빗물에 잠겼고 곳곳에 차량 침수가 잇따르며 극심한 정체가 벌어졌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을 임종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서는 강한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비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붉은색 비구름이 자리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충청 북부 지역으로도 차츰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에서 내일까지도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구름이 남북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서울 기상청 부근입니다. 동작구 신대방동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주로 수도권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지역에 3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서 내륙에서도 최대 2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기상 상황은 5시 특보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